자, 유동규 변호인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하는, 조롱하는 이런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뭐 정진상, 김용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겨냥했다고 보는데, 이들이 최근에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석까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음에도 완전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유동규의 변호사가 아주 강도 높게 오늘 비판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참 따갑게 비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진상의 4차 공판에 나와서 핵폭탄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이런 거 충격적인 발언들, 이들 사이에서 이재명, 유동규, 정진상, 김용들 사이에서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후까지 어떤 거 이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고, 정착은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이 개발부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갖고 인사가 됐고, 그런데 유동규 변호인이 아주 참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정진상과 김용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근거로 유동규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했다. 참 황당한 얘기다. 지금 뭐 야당의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유동규는 무슨 뭐 당의 근거가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유동규는. 뭐 돈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잣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엄청난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비판하면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구속되더라도 그들은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고 기다리겠다고 맹세했고, 맹세에 따라 옥중에서 1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 유동규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자 오히려 그들은 유동규 씨가 유동규를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왜 풀려나냐? 검찰과 뭐 딜을 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그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과 김용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고 있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도 풀려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그 정진상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보석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지. 나온다는 얘기 뭐야?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다른 마음 먹고 나오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유동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라는 것 비난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운동장이 기울어진 건 맞지만 그 유리한 면에 당신들이 있다. 정진상과 김용이 있다. 유동규에는 야당이라 이런 게 없다. 라면서 아주 세게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진술이 2022년 10월 들어서 바뀌었죠. 그 전까지 진술하고 상당히 다르다. 근데 그게 무슨 검사 측의 회의가 있는 것이냐. 요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재판을 방해하고 있어요.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이.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 측이 지난번에 재판부에 그 유동규의 바뀌기 전에 진술, 이것도 지금 재판에서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도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듯한, 다만 그거를 재판부가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수사팀이 그거를 수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뭐 그런 자료를 갖다가 마련해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진상이나 그쪽에서 적당한 그 관련 기관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측이 좋다. 우리가 협조하겠다. 유동규가 진술이 바뀌기 전에 했던, 검찰에서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조서, 그걸 보고 싶다. 다 우리가 조서에서 공개할게. 이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백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나와서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만들어 줬다. 뭐 이런 부분들 428억도 그렇고 자백을 지금 하고 있으로써 유동규의 죄가 지금 오히려 늘고 있다. 자, 누구 진술이 신빙 속에 있겠느냐. 상당히 뚜렷한 정황이 있음에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진상 측의 진술이 맞는 것이냐. 자기 자백을 하면서 죄가 늘어나는 유동규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진상 측이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 조서 가운데 뭐 그들은 변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별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좋아, 그 조서를 우리가 기꺼이 제출할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동규 씨 변호인의 얘기는 유동규 씨는 자백함으로써 죄가 오히려 늘었다. 그런 당신들의 태도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죄를 숨기려는 이유와 죄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밝힌 이런 사람 중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겠나 라고 하면서 요 얘기가 아주 이재명을 정면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을 겨냥해서 자, 조서를 모두 보니까 스파이 변호사들 통해서 모두 열람하고 계시는 그분께, 이재명이죠. 그분께도 유 씨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동규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 거짓말, 이재명을 위한 거짓말이 담긴 조서를 열심히 일독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서만 일독하지 말고 유동규가 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보였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좀 이재명을 겨냥해서 좀 읽어봐라. 너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가. 이러면서 이들의 그 요구를 갖다 오히려 거꾸로 되받아치는 이런 그 날카로운 변호인 측의 오늘 그 기자 상대로 한 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구대로 석방전 진술이 담긴 조서를 기꺼이 제출하겠다. 한때 의형제라고 칭했던 그들에 대한 의리를 유동규가 지켰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 이재명을 포함해서 유동규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이 담긴 그 조서 나올 테니까 잘 읽어봐라. 라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 유동규 씨가 상당히 좀 폭탄 발언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고,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동규의 입은 뭐 이제 지금 이제 화라산이 이제 터졌다. 본격적으로 터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건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들 사이가 어떤 관계였고, 이재명과 이들 정진상이 어떤 관계에 있었고, 정진상의 죄가 모두가 연결이 돼 있고, 정진상의 죄 있고 바로 이재명의 죄다. 바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이 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외신 기자 클럽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작 외신 기자 클럽에 오늘 참석한 외신들의 관심은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서 본인은 방탄지에 숨어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를 따랐던, 그의 지시를 받았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단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이재명 거기에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재명의 이 외신 기자 클럽에서 한 발언 중에 가장 저는 눈길을 끄는 게 내가 그들 죽음에 어떤 영향도 못 미쳤다. 이 발언입니다. 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뭐 누구를 사주해서 동원해서 그들의 죽음이 어떤 뭐를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자체도 참 추한 모습이고 추락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이들의 범죄 혐의 이 부분들 검찰 수사 관련 이 부분에서 나하고 관련 없다. 그들이 뭘 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파렴치한 짓인 답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 성남 시절에 2인자였던 정진상이 검은 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속돼 있고, 김영도 역시 이재명 관련된 대선 경선 자금 받아서 구속돼 있고, 그거 외에도 숱한 이재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완전히 그들의 그 돈이 자기들 돈이냐, 자기들 호주머니의 돈이냐, 이렇게 쓰고 흥청망청 쓰고 선거 때 돈을 받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화영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 아무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서 나는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하여튼 외신 기자 클럽에서 나온 질문이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상당히 기이한, 너무나 그 으스스한 이런 그 이딴 죽음들, 무려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아하게 보고 있고 이상하게 보고 있고 수상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몸통이 또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 있던 그 대표로 있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의 그 일을 돕던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어떤 그 꼬리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배후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외신 기자 클럽 회견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결국 이게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격에도 추락에도 아주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국회를 갖다가 망신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수준을 갖다가
외신들, 외국인들 눈에 보면은 상당히 이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끔 하고 있다. 이재명의 이런 행태, 민주당의 행태, 이재명 지지자들의 행태가 지금 그런 쪽으로까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겠구나.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